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어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에는 3%까지 하락했었지만 정확하게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맞고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꼬리를 남기면서 끌어올려줬고 오늘도 이 리플의 주요 지지라인 위에서 이게 0.5불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로는 670원에서 680원 사이인데 이 위에서 그리고 같이 겹치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위에서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지지를 만들면서 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도 최근에 나온 리플 관련된 뉴스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일단 먼저 최근에 리플에서 XRP를 대량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카톡방에서도 질문이 많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 또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 많이 들어보셨죠? 리플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 살펴보고 나서 리플의 가장 중요한 개별 이슈인 중간항소 관련해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도 확실히 도움 되실 만한 정보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정보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정보와 타점들 그리고 전략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최근 뉴스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이 뉴스였죠. 리플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7% 가격 급등하고 나서 XRP가 대량 매도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내용, 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희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0% 합의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올린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 밑에 이 매도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이 유투데이에서 나온 내용인데 지난 한 주 동안 리플 가격은 7% 가까이 상승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2% 하락했다.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는 인기 블록체인 플랫폼, 이 웨일 얼러트라는 플랫폼이 있죠. 이 웹사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리플 소유로 확인된 익명의 지갑이 총 2,800만 개 XRP를 비트스탬프 거래소로 대량 이체했다라고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리플이 갑자기 왜 대규모로 XRP를 매도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저희 카톡방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여기에도 유투데이에도 나와 있죠. 왜 그런지 여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There are other crypto exchanges that operate as Ripple's payment platforms. 리플의 결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 거래소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아까 XRP가 옮겨간 비트스탬프라는 거고요. 이 비트스탬프 외에도 멕시코에 있는 빗소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코인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arge sums of XRP, 많은 양의 XRP가 이러한 ODL, 이게 리플의 on-demand liquidity죠. 이걸 이름을 바꾼다라는 기사도 전달해 드렸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 많은 양의 XRP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리플이 비트스탬프로 많은 양의 XRP를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단순히 시장에다가 내다 판 게 아니라는 점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단기적으로 XRP 시세가 하락했지만 다시 끌어올려준 모습을 우리가 또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 이 사람이 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주요 부분만 짧게 같이 살펴보면요. And so nothing any court would say would change your mind on that. I wish something a court could say which would actually bring the compliance sooner. But this was a field that was built as a global field. So a lot of it's outside of the US. And we 자, 일단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볼 건데요. 일단 이 인터뷰에서 갠슬러는 암호화폐 업계는 거짓과 규정 미준수 상황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에 대해서 옆에 있던 이 여자 인터뷰어가 법원이 뭐라고 해도 그런 생각은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방금
게리 갠슬러가 답변을 한 겁니다. 자, 뭐라고 이 사람이 답변을 했냐면 글쎄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법원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당장 이 인터뷰 자체만 놓고서도 갠슬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이 친리플 변호사 중 한 명이죠. 존 디튼 변호사가 자, 이 인터뷰에서 말하는 법원은 대법원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갠슬러라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과대망상증 환자의 실제 사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시비를 걸면서 굴복하지 않고 여러 기업들과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뭐 리플도 있고 그레이스케일도 있고 코인베이스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고요. 정말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좋아할 수가 없는 인물인데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자, 이런 상황이 내년 미국 대선 이후에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이자 트럼프가 잠재적인 부통령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던 이 비벡 라마스와미도 SEC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걸 어제 인터뷰에서 어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SEC는 위헌적인 제4의 정부로 꼽히는 기관이고 연방정부의 중심에 있는 암과 같다. 그리고 선출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듯이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SEC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엄청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민주당 위원들이 특히나 강경파 위원들이 코인 시장에 조금 적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게리 갠슬러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소송을 진행하고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내년에 이 대선이 진행되고 나면 조금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리플의 중간 항소 이슈, 이 결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월 달 안에도 빠르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8일 날짜로 모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양측에서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SEC가 처음에 중간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리플이 제출했죠. 이후에 리플이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SEC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이냐 이 여부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승인이 될 경우 바로 중간 항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인이 나와야지 중간 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XRP 시세는 지금 지지라인 위로 올라가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더 크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기각이 둘 중 하나에서라도 나온다면 중간 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스케줄 잡아놨던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 날짜는 양측이 제출했던 가능 스케줄을 봤을 때 내년 4월 2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만 되면 이런 결정이 나오면 리플을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1달러 돌파를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이 중간 항소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나오고 나서 아직 한글로는 번역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이 오갔던 내용을 기사화한 겁니다. 보시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XRP 커뮤니티의 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답을 한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전 SEC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도 일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전문 지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 SEC 내부적인 내용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XRP 커뮤니티의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SEC의 중간 항소, 인터로큐터리 어필
이게 과연 승인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르크 파겔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항소가 진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he odds are against granting the request. 이 확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전 영상에서 이런 기사들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공유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토레스 판사 외에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처음에 SEC에서 제출했던 중간항소 요청 그 내용을 보면 비논리적이었고 토레스 판사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내용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이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 중간항소라는 것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통상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필요 조건들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서류와 문서를 검토하고 나서 이 판사가 꽤 오랜 시간 여기에 투자하고 나서 약식 판결문을 내렸는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SEC 측에서 이걸 뒤집겠다라는 중간항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항소가 받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간항소심은 이 약식재판과는 다르게 법률심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약식재판은 사실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양측에서 내는 자료들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받고 나서 판결을 내는 거고요. 법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심에서, 이 1심에서 받았던 자료들 외에 추가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서 판단한 이 법리적인 판단, 법률이 잘 적용됐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EC 출신 인물이 내놓은 전망 하나 살펴봤고, 자, 이제 친 리플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꽤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 FTX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서 이게 하방 압력이 내려왔었죠. 다행히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가 취해지면서 장외 거래로 매각이 진행될 거고 주당 1억 달러만 매각하라는 한도가 정해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복구를 한 건데 자,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법원의 판사가 당연히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연방 법원의 판사가 이 FTX의 디지털 자산들을 매각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 안에는 솔라나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XRP, 리플의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걸 그리고 어디에다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 시장에 2차 시장에 매각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든 건 여기에 비율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DEA라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입니다. 만약에 이 마약 단속국에서 이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들 검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까지 취득했다라고 예를 들은 건데요. 그러면 이 취득한 마약을 이 마약 단속국에서는 다시 이 시장에 팔라고 하나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걸 다시 팔라는 명령을 안 내리겠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XRP가 판매돼서는 안 되는 증권이라면 이걸 다시 2차 시장에 판매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중간항소 승인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본인들의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기각 쪽에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반드시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고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었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리플은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사실 리플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 뚫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전에 급등까지 포함하면 불페넌트라는 깃발 모양의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불페넌트는 이 상승,
상승을 의미하는 불, 황소 세력, 그리고 깃발이라는 거고요. 짧게 잘라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 패턴, 그 이후에 W로 상승하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상단 저항을 뚫었을 때 확실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 항소가 승인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위치해 있는 캔들 보시면 이 밑에 삼각수렴의 지지라인까지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 항소가 승인돼서 XRP 가격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다라고 해도 어디서는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 위치가 이 삼각수렴 지지라인 위에서 요 안에서만 지지를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큰 틀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일본만 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금 더 멘탈을 케어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중간 항소 기각이 나오면 바로 뚫어주면서 급등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플은 일단 이런 개별적인 강력한 이슈가 9월달 안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8월달 거래량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글로벌 이슈들에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또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고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카톡방에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런 부분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전송에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전략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